리저 아면 이일장의 군자의 도를 보여준 신진서 지금까지 인간 바둑 최고 수준의 도달. 바로 이 선수가 리저입니다. 리저 7단. 1989년생이에요. 한국의 김지석, 강동윤 구단과 동갑이죠. 이 선수가 그냥 평범한 무명의 기사가 아니에요. 중국 갑조리그에서 MVP도 차지하고 세계대회 4강까지도 간 적이 있는 정상급 기사 중에 한 명입니다. 북경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이 북경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 리저 7단이 무한대학 체육학과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신진서에 관련해서 굉장히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농심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올라온 글이에요. 농심 신라면배에서 신진서의 활약을 지켜본 소회를 밝힌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게 현재 중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신진서에 대한 인상, 그의 기회와 성품을 포함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신진서는 2000년에 태어나 기예의 최고봉에 오르면서 아면일장의 군자의 도를 보여주며 큰 기사로 거듭남과 동시에 훗날 바둑을 배우는 많은 아이들에게 기감이 되고 있는 것은 바둑계 전체의 행복한 일이다. 신진서가 지금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어떻게 이 정도 높이에 도달했을까? 자, 현대바둑의 프로 경기에선 전체 판세의 흐름을 장악할 통치력이 가장 강한 기사가 승패를 장악할 확률이 높다. 통소적인 이야기지만 나는 바둑기술 분야의 이론으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나중에 설명하겠다. 물론 신진서의 전투력과 계산력은 매우 강하다. 그가 세계대회에 막 출전했을 때 전형적인 전투 스타일이었지만 그의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바둑 AI가 나온 뒤 2019년 카타고 소스 오픈 이후,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카타고가 가정에 이 인공지능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이 소스를 오픈한 거죠. 그로 우후죽순 AI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누구나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그게 바로 2019년 이후입니다. 신진서는 AI를 통해 학습하면서 단점을 보완해 나갔고 전체 국면을 제어하는 기풍의 플레이메이커. 역시 다 같은 얘기입니다. 공반영, 판단력 바둑, 통치력 이런 게 플레이메이커로 변하면서 놀라운 승률을 기록했다. 자, 이른바 플레이메이커, 복잡한 계산에서 인간의 불가피한 파동을 피하고 국면을 매끄럽고 매우 높은 승률을 유지할 수 있지만 플레이메이커로서 그렇게 높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이렇게 높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과거 최고의 상위 플레이메이커는 단연 이창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계산 능력이 돼야 됩니다. 전 근데 여기서 되게 요 문구가 와닿더라고요. 이창호의 전성기는 밋밋해 보이지만 상대가 찬스를 잡지 못하게 하는 수법이 뛰어나다. 지금 AI로 다시 이창호가 가장 강했던 부분을 분석해보면 끝내기가 아니라 바로 형세 판단 능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창호가 역전한 대국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결코 역전한 것이 아니라 이창호는 이미 훨씬 정확하게 실제 우세한 참고도의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해냈던 것이며 대국 상대와 간전자는 국면을 잘못 이해했던 것이다. 이게 리저 7단의 얘기예요. 이게 무조건 사실이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상당히 저는 그냥 같은 프로 기사로서 이 얘기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이창호 구단이 끝내기가 남들보다 말도 안 되게 세가지고 맨날 역전승했다. 사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시 수준의 이창호 구단의 바둑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전체 판세의 흐름을 장악하는 열쇠는 판단력이다. 오늘날 신진서가 가장 앞서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그가 AI 훈련으로 향상시킨 판단력 때문이다. 프로기사들은 흔히 판단력은 바둑에서 가장 어렵다. 판단력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왜 가장 어렵고 또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 저도 궁금하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판단력,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리저는 이 판단이라는 개념은 비교적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둑에서 AI를 배우는 첫 단계는 AI의 기감, 즉 AI의 착수법을 많이 보고 동일하거나 비슷한 국면에서 기존보다 더 나은 국면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인데, 포석 이외에도 중반으로 전환에 대한 기감, 전체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감,
두터움과 열분의 관계, 바둑의 감각을 말하는 거죠. 계산 측면에 있어서 AI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인간 기사의 계산 능력은 인간 내의 용량과 효율성 또는 인간의 유한성에 의해 제한된다. 그렇죠. 사람이 이 뇌가 컴퓨터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지 않는 상황에서 인간의 바둑 계산 능력은 결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연히 개인차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건 판단입니다. 실제로 인간 컴퓨터 대결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 기사와 AI의 가장 큰 차이가 이 판단 영역에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왜 AI가 우리에게 3-3 침입을 가르쳤을까? 설마 인간이 3-3 침입의 기본적인 변화를 계산할 수 없어서일까요? 물론 아닐 것이다. 실리와 세력을 바꿔치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 기사의 이전 판단은 정확하지 않았죠. 실리와 세력을 바꿔치기 할 때 인간이 사용하는 두 가지 인지 방법인 논리와 경험에 내리는 판단의 정확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판단의 오류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력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바둑의 판단력, 알파고의 이게 뭐죠? 밸류 네트워크, 가치 판단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바둑의 판단력은 인간이 AI로부터 학습함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인간이 AI에 한참 부족하고 인간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향상할 여지가 많다. 제공하는 것은 승률이며 인간은 당연히 AI처럼 직접 국면을 승률 가치로 바꿀 수 없다. 몇 퍼센트 그 AI 그래프가 보여주잖아요. 사람이 그걸 그렇게 수치화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훈련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신진서는 아마도 이미 되게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고급반에 들어가 있지만 대부분의 기사는 아직 AI 학습의 첫 단계인 감각, 기감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감각을 쌓는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AI로 공부하는 어떤 학원이 있다고 치면 신진서는 지금 고급반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사들은 지금 입문반, 그리고 조금 위로 가면 중급반 이렇게 있겠죠. 근데 신진서가 다른 기사들보다 이 부분에 고급반에 가 있다. 훨씬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매일 열심히 훈련하는 그 수많은 고수들을 상대하면서 전체 판세를 거의 백수 안에 거의 90% 찍잖아요.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이 플레이메이커의 이점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의 판단 능력이 이미 최소한 그들보다 한 단계 이상 강하기 때문이다. 복잡한 전투 국면에 들어갈 때 그의 승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최근 몇 년 동안 신진서를 이긴 적이 있는 기사. 그의 전략이 그와 싸울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복잡한 바둑을 만들고 복잡한 전투를 만들어서 신진서가 그 판을 쉽게 판단할 수 없게 그런 바둑을 만들었을 때 신진서가 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요게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신진서를 이긴 적이 있는 기사의 전략이 그래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신진서의 현재 높은 승률은 그가 전체 판세를 좌지우지하는 장악력에 달렸다. 이러한 장악력이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역시 그의 판단력. 판단력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형세 판단 하나로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형세 판단이 가장 일단 중요한 거죠. 계산 능력이죠. 그 판의 그 유불리를 계산하는 능력이겠죠. 다른 고수들보다 현저하게 앞서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진서를 꺾으려면 복잡한 전투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이고, 기력에서 신진서를 따라잡으려면 AI의 도움을 받아 판단력을 끌어올리는 새로운 훈련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번에 농심배에서 중국 선수가 올킬을 당하면서 아마 선배 기사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했던 신진서를 연구했던 그런 부분을 중국 기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복잡한 전투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이고, 근본적으로는 신진서를 따라잡으려면 현재 인공지능의 훈련 방법을 뭔가 새로운 훈련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훈련 방법으로는 신진서를 따라잡기 힘들다. 여기 나오죠. 새로운 훈련 방법을 찾아야 한다. 리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진서가 AI를 통해 남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이론적으로 완전히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AI에 대한 그의 이해, 인지 및 느낌과 아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진서가 이런 높은 수준의 바둑을 둘 수 있는 거는 그 누구보다 AI, 인공지능의 바둑을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2021년 신진서가 바둑 AI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한 인터뷰가 인상 깊었는데 지금까지도 나는 이것이 AI 시대를 마주한 인간 기사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신진서는 블루스팟은 AI가 인간에게 이길 확률이 가장 높은 한 수를 추천한 것이다. 그런데 그 위에 분명히 뭔가가 있다. 리저가 감탄했던 신진서의 인터뷰. 요게 2021년 3월 5일 날 신진서가 인터뷰했던 매일경제와 인터뷰했던 내용이에요. 신공지능 세계바둑 1위 신진서 AI 엄청난 묘수 가슴 뛴다.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거 영상 제가 요약한 거 하나 있으니까 그거 꼭 보시고요. 신진서가 처음부터 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세계 최고가 된 기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굉장히 많이 맞았죠. 특히 결승전에서 많이 패해가지고 사실 한국 바둑 팬들에게 원성도 많이 받았던 기사입니다. 꼭 중요한 데고 자꾸 지다 보니까 여기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렵고 오르고 쫓기던 도중에 상대에게 여러 번 야유를 받고 운명의 신에 의해 범한 바우스미스 삼성화집의 일선 마우스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유 없는 중상모략, 중국에서 나온 뭐 치팅 의혹. 이게 뭐 중국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감하게 이런 의견을 다 내고 있어요. 중국에서 뭐 신진서 뭐 치팅했다 뭐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커제 구단도 비슷한 얘기 했고 이 중상모략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중상모략에 대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기사의 품격과 기계를 지켰고 그 반격할 때는 비굴하지 않은 어조를 유지한 것은 가히 군자의 도라고 할 수 있다. 신진서가 또 한마디 했죠. 또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커제 말 조심해라. 신진서의 가장 큰 약점은 아마도 책임감이 너무 강한 것이다. 이번 농심배의 전설적인 활약은 오늘날 신진서가 이러한 책임을 완전히 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책임을 포기해야만 부담 없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좀 내려놓으라는 거죠. 리저가 또 선배 기사로서 국적을 초월한 신진서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신진서가 이유 없는 비방을 당했을 때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를 비방하는 일부 바둑 친구와 손절했다. 그리고 한국의 친구를 통해 신진서에게 중국 기사들에게 이유 없는 비방에 반대하고 기사의 명예를 지키는 친구들이 많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신진서를 응원하는 기사들이 많다라고 한국의 친구를 통해 전달했다고 합니다. 집단적 침묵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디아나 미투 사건 때 김승준 사범을 통해 디아나에게 중국 기사들의 지지를 전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로 우리가 공정을 위해 한 일이 너무 적었다. 이는 모욕을 당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나쁜 일이며 적어도 우리는 그들이 입은 상처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내면의 지지를 전달해야 한다. 시인이야 시인. 시인이에요 여러분이. 시인.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죠? 말이 아니라 글을 잘 쓰죠. 부럽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이 리저의 가족들이 병원 일선에서 일했고 이 무한이 또 봉쇄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무력감을 느꼈을 때 이 리저 7단이 바둑계에 재난 기부를 제안했다고 해요. 근데 중국 바둑협회에 제안을 했겠죠. 근데 뜻밖에도 신속하게 한국에서부터 기부 요청을 받았고 한국 기사 최초로 무한 재난 지역에 기부를 제안한 사람은 당시 20살도 안 된, 그쵸? 이때 만으로 19살죠. 19살 된 신진서였다. 아마 이때부터 리저가 신진서에 대한 그 팬이 된 것 같아요. 후에 이창호 구단 그리고 최정 구단까지 1인당 1,000만원씩 무한의 재난기부에 나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시 뭐 2008년에 이거는 유명한 얘기죠. 원찬, 이 중국의 스촨성인가요 여기가? 스촨성 때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정말 많은 피해 또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이때 마침 이세돌 구단과 조한승 구단이 TV바둑 아시아 선수권대회 결승전을 뒀어요. 그래서 이날 결승전 우승 준우승 상금 전액을 이 대지진 재난 기부에 써달라면서 전부 기부를 했죠. 바둑계에 많이 뉴스가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 리저가 하고 있고요. 그들과 함께 선행을 함께 하고 싶었고 이런 순간과 사건에서 우리는 같은 산업 공동체였고 뭐 같은 바둑인이잖아요. 프로기사고 더 젊은 종사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느꼈다. 이 내용을 많은 프로기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기사들이 요 글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로기사라는 직업은 원래 사회 경제적 생활에 필요한 어떠한 용품도 생산하지 않지만 오히려 많은 물질적 인센티브와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만약 기사들이 인간의 정신과 사고의 한계를 탐구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할 줄도 모르고 무절제하게 요구할 줄만 알고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패배자만 될 줄만 안다면 이 직업이 존재하는 합법성의 근간은 아주 빠르게 흔들릴 것이다. 프로의식을 갖고서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도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프로기사들도. 나오죠. 신진서 같은 기사가 있어서 다행이다. 기회는 물론이고 바둑과 AI에 대한 이해, 바둑에 대한 태도, 바둑의 인품, 업계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 기도의 계승 등 신진서는 모두 바둑계의 모범이 될 만하며 24세도 안 된 그는 이미 군자의 길, 아면이일장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좀 요약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이걸 다 읽어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여드렸는데 꼭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타이젬의 요 전문이 1편, 2편으로 나눠서 다 올라와 있거든요. 리저 7단의 글 타이젬에 들어가셔서 한 번씩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